하나는 국회로 보냈고 하나는 선관위로 보냈어. 근데 여당 야당 전 언론이 선관위에 보낸 것은 글자 한 줄도 안 나와. 맞지? 그렇죠? 그냥 뭐 우리 맨날 집회하러 갔던 선관위 정산실에 가가지고 사진 한 장 찍은 것만 딱 나오고는 하나도 통보를 안 해. 요번에 특검 있잖아. 특검 지금 특검 하시는 분들이 오신데 특검이 선관위는 아예 한 명도 안 불러. 부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근데 이거 완전 성역이야. 성역. 이 선관위는 그거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죠? 특검 우리 몇 명이냐. 우리가 월급 줘가지고 특검하라 하잖아. 그죠? 그러면 특검에 당연히 선관위 가야지. 우리가 궁금한 선관위 가가지고 연수원에 가가지고 야 CCTV 당해 놔봐. CCTV 보면은 그게 중국 간첩 잡아간지 안 잡아간지 나타날 거 아니야. 그죠? 이 특검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국민의 세금으로. 지금부터 난리 나기 전에 특검 너무하냐? 왜 선관위는 안 가? 이렇게 특검들도 맨날 뭐 김건희 이상하지만 특검이 해야 될 거는 계엄이 진짜 내란인가 아닌가는 선관위를 가야 돼. 그렇죠? 이 선관위를 가야 돼. 선관위를 가서 그날 선관위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가가지고 서버를 압수수색 했는지 서버에 있는 자료를 복사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런 걸 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특검이 가서 선관위 공무원도 잡아다가 불러가지고 그날 이 같은 거 잡아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검 이름이 안가급이라 안가. 왜 안 가겠어요? 근데 그게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밝혔냐? 미국 CIA, FBI가 와서 다 밝혀줄 거라 이겁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하고 오늘 이제 제가 김상준 박사 왔으니까 요걸 유튜브 따로 찍어가지고 제가 여기 좀 많으니까 제가 탄대사 은평제일교회 왔을 때 제가 중국 공산당 랭킹 4위 왕우빈이라는 애가 랭킹 4위가 전세계 부정선거 1인자가 얘기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탄대사한테 이거 랭킹 4위 구독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갑자기 탄대사가 스마트폰을 딱 열더니 걔 말고 신부가 또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계속 한팡민이니까 이게 한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 그죠? 한팡민 하면서 사진까지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핸드폰으로. 근데 딱 보니까 이게 중국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한팡민하니까 같은 이름 석자인데 근데 알고 봤더니 이 한팡민이라는 중국에 그러니까 랭킹 4위 빼고 진짜 한국에 와가지고 부정선거보다도 대한민국을 시뻘겋게 만든 주인공이 한팡민이라고 그거를 우리 무스탕 대사가 은평제일교회에 와가지고 이름 석자를 또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돼서 밀러대령은 랭킹 4위는 밀러대령이 얘기했고 요번에 한팡민이라는 아주 어마무시한 실제 한국에 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 언론인 만나가지고 돈을 뿌린 사람이 한팡민인데 한팡민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사회보는 김상준 박사입니다. 그래 김상준 박사가 한팡민하고 본인이 같이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 그럼 이 한팡민이 과연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짓을 했는가 그거를 김상준 박사가 전문가인데 그보다도 우리는 한 대사님이 은평교회에 와가지고 한팡민 이놈이 부정선거 신고자라고 전세계 알리는 거랑 똑같잖아. 그쵸? 오늘은 한 15분 20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8시 한 20분까지 해야 돼. 7시부터 명동하고 서울역 특별 양도하기 때문에 우리 주인공 김상준 박사님인데 한팡민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특집으로 받아가지고 유튜브 딱 찍어가지고 한 20분만 딱 찍어가지고 우리나라 전체에다가 제가 이거 찍으면 100만 유튜버 성창경 그 다음에 이봉규 박사 전옥경 박사 세 군데 100만 유튜브 때리면 한 50만 명 다 볼 겁니다. 제가 반드시 50만 명 보내도록 할 테니까 우리 김상준 박사 잘 들어가지고 딱 한팡 제목을 딱 해야 돼. 한팡민 그놈은 누구냐 딱 찍어가지고 제가 때리면 대한민국 최소한 50만 명이 봐가지고
이 한팡민이 놈의 대한민국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 저 유명한 중국 북경대 정치학 박사를 통해서 한팡민 그놈이 누구냐?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저 김강준 박사에게 마이크 주겠습니다. 김강준 박사를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보시려면 제가 지난 작년 월간조선 여러분 아시죠? 월간조선에 김상순 치시면 월간조선 9월호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 이미 여러 번 제가 이거 뭐 그 전에 국정원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제가 이 새끼들 말을 안 들어. 왜 아닌지 아시죠? 그 안에 국정원의 좌파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국정원이 지금 국정원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주 길게 나왔습니다. 특집으로 저 혼자 단독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8월호에 보시면, 2024년 8월호에 보시면 한팡민과 차하을 학교에 대해서도 또 자세히 나와. 거기 한 30여 명 그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저도 물론 나가서 얘기를 했었고, 인터뷰로. 그래서 8월호와 9월호에 김상순 치면 나와요. 아주 그 한팡민이 도대체 누구고, 또 그 차하을 학교가 여기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특히 9월호에는 2017년 문재인 대선 당시에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선 자금 무한정 대줄 테니까 김 박사가 문재인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 얘기에 대한 정보가 전부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이 꽤 길고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가, 이게 우리가 부정선거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제가 누차례 말씀드렸지만 본격적으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시스템화되고 시작된 것이 2017년도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밝혀지고 있는 왕훈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뒤에서 실질적인 작업을 했던 사람은 한팡민입니다. FANG, 그래서 우리 발음으로 하면 방명입니다. 방위할 때 방자고 밝은 명자인데 중국 발음으로 한팡민 이렇게 됩니다. 자, 한팡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우리 장전 박사님께서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친구는 1967년생이에요. 그리고 북경대를 나왔습니다. 저하고 같은 동문이고요. 저는 이 친구는 중국 정협의 정치협상회의죠. 정협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인데, 외사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외교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 외사위원회 부주임이라고 하는 것은 차관급입니다. 현직 차관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는 2023년 시진핑 3기 때 3월 양회 이전까지 차관급으로 현직에서 있었고 2023년 3월에 양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는 2017년에 발견된 당시에 중국 사람들은 중국 그 간부들은 여러 개를 겸직하게 되거든요. 겸직을 하는데 거기에 러스 TV라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네이버 TV 뭐 이런 정도 인터넷 방송이에요. 그래서 러스 TV의 부회장이고 부회장이니까 부회장이고 등기이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돈도 받고 뭐 이런 자금을 거기서도 받고, 또 다른 데 몇몇 군데에서도 기업에서 등기이사로 자금을 지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활동하는 모든 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다 공산당한테서 나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차하을 학교를 세운 거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설립을 했는데 2017년 이전까지 문재인 대선 시작 이전까지 보면 계속해서 한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어디를 가냐면 경기도를 갑니다. 경기도. 당시 이제 남경 PD가 이제 경기도지사를 했는데 거기에 경기도, 그리고 의정부시, 수원시, 지방으로 이렇게 돌아다녀요. 영향력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 불교 쪽에도 또 그 스님들하고 종교단체들하고도 협력이 있고, 이 친구가 기독교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쪽하고 한국의 문화계나 이런 쪽으로 지방서부터 차츰차츰 들어오게 됩니다. 이걸 이제 쟤네들 공작식으로 얘기하면 회색지대 전략, 글레이 존 전략이라고 해서 야금야금 처음부터 이제 들어와서는 친구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야금야금 이제 지방서부터 외곽서부터 친국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느닷없이
느닷없이 2017년 대선 이후에 한방명의가 갑자기 중앙우리 국회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포함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많은 그 고위급 뭐 3선 이상 국회의장, 부의장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한방민가 여기 오면 중국에 있는 중국 대사 싱하이몽보다 이 사람이 더 높아요. 실제로 직급이 더 높아. 왜냐하면 차관이고 싱하이몽은 국장급에 불과하니까 사실은 의전서열상도 당연히 낮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2017년 대선 자금 저하고 연관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오늘 여기 같이 우리 회원님이, 우리 동지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오늘 김 박사 여기 한방명하고 찍은 사진 여기 발견했다고. 예, 이거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월간조선 9호로에 보면은 작년도 거기에 김상준 치면 바로 나옵니다. 거기에 제가 거의 제공한 사진들이 거기 다 나와요. 예. 그리고 거기에 동방명주 여러분 아시죠? 동방명주에 거기에 그 안에 건설하면서 오픈하기 전에, 개막식 하기 전에 제가 거기 공사가 거의 다 끝났을 때 간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들어가서 찍은 비밀 VIP 룸이 있어요. 그 사진도 9월 후에 보면은 거기 다 나옵니다. 그 안에서 누구들을 만나느냐? 당연히 한국의 정재계 인사들, 5.27 인사들을 만나서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왜 만드냐? 이 한강 강변에다가, 잠실권 강변에다 이걸 왜 만드느냐? 했더니 여기에서 당시에 시진핑이가 오면 여기에서 연애를 하고 그 뒤부터는 VIP들을 위주로 고급 사교 클럽을 만들 거라고 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그거를 유람선을 아예 큰 식당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VIP 룸이 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들어갔었고 그 사진도 제가 제공을 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을 피고 실질적으로 2017년 2월 21일 날입니다. 2월 21일 날. 그날 제가 제가 이제 북경에 간 것이 그러니까 중국을 간 게 1995년부터니까, 그리고 그때 북경에 이제 살고 있었고, 처음에는 뭐 삼성 SDI로 나갔었다가 나중에 북경대제가 국제환경 박사하면서 이제 북경에서 뭐 TV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고 중국의 언론들의 칼럼도 쓰고 중국어로 뭐 이렇게 해서 이미 유명해져 있는 상태였었고, 그래서 2015년에 차은학께서 저한테 들어오라고, 연구원으로 들어오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의 연구원들이 저를 추천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제가 면접 보고만 하고 들어왔는데 2015년까지는 그런 조짐이 안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한국의 몇몇 사람들도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런데 문제가 된 건 바로 지금 2017년부터입니다. 2017년 2월 달에 제가 북경에서 나온 게 2019년이니까 2017년은 북경에서 제가 살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오라고 해서 가보니까 자기가 차관급이니까 그래도 문재인하고는 등급이 안 맞으니 자기가 문재인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얘기가 뭐냐 했더니 김 박사가 좀 가서 문재인을 만나서 당시 문재인은 2017년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경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안희정이하고 그때 3위를 달리고 있던 게 이재명입니다. 네. 근데 이 둘을 안희정이하고 이재명을 합쳐봐야 문재인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에. 왜냐하면 문재인이 한 60% 이상을 이미 당내 경선에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이거 끝난 게임이니까 자기가 문재인을 만나고 싶은데 연락할 방법이 없고, 자기가 만나자고 하면 등급이 안 맞으니까 안 만나줄 거다. 그렇다면 김 박사가 가서 이 얘기만 전해달라.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대선 자금은 무한정 대줄 테니, 무제한입니다. 무한정 대줄 테니 나를 만나자. 이 얘기를 하면 문재인이가 안 만나주겠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그거는 비밀이고 거기까지만 전해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2015년부터 차은학회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차은학회 소속은 아닌데 한방명의를 수원이나 의정부나 이런 지방으로 데리고 다니는 소위 한국의 정치 브로커가 둘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대사관에서 근무했었던
우리 저 장재현 박사님 후배인 육사 출신의 무관이 하나 있고 이모라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그 중국어가 좀 돼요.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되지는 않고. 근데 이 친구도 있고 또 하나는 경기대학에서 박사를 한 정치 브로커가 하나 있습니다. S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하질 않고 나한테 얘기하느냐, 그 두 사람한테는 왜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그 두 사람은 첫째 말이 일단 안 통한다는 거예요. 깊은 얘기가 안 통한다. 그리고 그러면 통역을 놓고 해야 되는데 통역을 놓고 하다 보면 이게 당연히 말이 세게 되죠. 그래서 그 비밀 보장을 아무래도 김 박사가 좋겠다 해서 했는데 저는 그걸 당시에 자, 첫 번째는 이걸 만나려고 하면 지금이 아니라 경선이 곧 끝나니까 경선 끝난 다음에 만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돈 문제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건 나중에 외교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절했죠. 그런데 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2017년 2월 11일입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5월 10일 날이 되죠. 5월 10일 날 오전에 한국의 중앙선관위에서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다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5월 10일 날. 당연히 제가 북경에 있었고, 그날 5월 10일 날 당선이 되면서 제가 차을학회에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리고 차을학회 학회 내에 그 또 언론 신문이 있고, 거기에 딱 보니까 올라가자마자 보니까 제일 전면에 일면에 문재인과 한평민이 사진을 찍고 이제 악수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안에 기사를 보면 한평민이 새벽에 축전을 보냈다. 이미 새벽 정도 되니까 뭐 한 2시 정도 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축전을 보내서 축하를 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위층들을 만나고 한중 관계는 앞으로 잘 발전될 것이다. 자기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바로 이상한 생각이 바로 들죠. 자, 2월 21일 저를 만났는데, 오후에 만났는데, 그러면 2월 22일부터 5월 9일 전까지 그 기간 동안, 한 2달 반여 기간 동안 이 사람들이 만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을까요? 과연 제가 얘기했던 대로 돈 얘기를 안 했을까요? 전 두 가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대선 자금은 분명히 이때 넘어갔다. 두 번째, 대선 자금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점점 저도 작년 12월 이후 저도 개봉이 되면서, 저도 중국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대만에 5년, 중국에 25년 있었고, 대만대 사회학 석사에 국경대 국제관계학 박사입니다. 현지에서도 제가 언론에 나가서 TV 토론 중국어로 하고 중국어로 칼럼을 쓰고 이랬던 사람인데, 제가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에 대해서 쓴 책만 해도 중국어까지 9권이나 됩니다. 9권. 중국어로 된 게 2권이고, 그런 저도 몰랐던 사실을 지난 12월부터 제가 아스팔트에 뛰어들면서 저 스스로가 개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이미 2017년 2월 21일 날 제가 거절했던 그 내용도 그 작년이 아니라 그 전해 이미 2018, 19년 이때에도 국정원 애들이 저를 많이 찾아왔어요. 국경에 있을 때도 찾아오고, 국경에 있는 국정원이 찾아오면 저쪽 중공의 안전부 애들이 찾아오죠. 예. 서로 이제 정보기관들이 아니까. 심지어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있는 애들이 저를 2번이나 납치 공작도 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와서 국정원 여기 들어왔을 때도 동방명주 왕해군이 사건이나 뭐 동방명주 이런 사건이 났을 때도 중국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국정원에서 찾아와요. 여러 팀이 한 3팀이 찾아와요. 골고루. 요즘 제가 다 끊어버렸는데 왜 그러냐면 이 새끼들이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예, 국정원에 찾아오는 놈들도 이게 도대체 좌빨인지 우익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너희들하고 상관없다. 내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제가 나중에 그렇게 중국을 연구했는 저마저도 12월 이후부터 개몽이 됐다니까. 부정선거나 중국의 공산당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침투해 있었는지를 저도 그냥 가정만 했었지 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이런 사실들이 지금 뭐 공수처, 선관위, 뭐 법원, 헌재 포함해서 여러 곳곳에 경찰 안에 중국 공안들이 들어가 있고,
뭐 여러 혜택들이, 문재인 때 엄청난 혜택들이 중국인들한테 돌아가게 되죠. 그게 지금까지도 있고, 심지어 지금 이 정부에도 보면 우리는 돈 주고 못 사는데 은행에서 대출을 못 받으니까 또 얘네들 막 굵직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 언제부터냐? 그 이전부터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2017년 본 대선 때부터 이미 거기에서 두 가지가 들어왔다. 하나는 엄청난 자금이 들어왔죠. 양정철이가 2019년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당비하고 협박 맺게 되고, 그리고 심청 가서, 예, 돈 엄청 받아다가, 뭐, JTBC나 뭐 여러 군데다 막 뿌리잖아요. 양정철이 어디 갔어요? 도망갔지, 미국으로. 너무 겁나니까. 양정철이가 그 선거 끝나고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이거 즐거워야 되는데, 총선에서 표가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얘가,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도대체. 자, 이런 모든 정황 증거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밝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자,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당시에 수원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했던 이 사람은 제가 여러 번 고성국 TV에 나가서도 제가 발표를 했고, 자교무에서 우리 세미나 할 때도 얘기했고, 뭐 여러분 제 김상선 TV에도 나옵니다만, 김진표가 2020년부터 24년까지 만났던 한방명을 한국이나 북한에서 북경에서 만났던 그런 내용들 제가 표로 아예 그려가지고 설명한 것도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미 이제는 그 와중에 가장 의혹적인 게 김진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진표가 왜 그러냐? 2017년 대선에 당선된 이후에 김진표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해 8월 달에 사흘학회에 저처럼 일반 그 연구위원들이 있고 국제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국제자문위원회에 국제자문위원으로 갑자기 느닷없이 김진표가 국제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됩니다. 현직 당시 더불어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리고 그가 나중에 국회의장이 되잖아요. 국회의장이 된 뒤에는 이제 중국을 자주 못 가게 되니까 한강민이 들어오면 공간에 불러서 점심도 먹이고, 공간에 불러서 저녁도 먹이고, 만찬도 하고, 무수히 만납니다. 이거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그리고 2017년 이전까지 한강민은 주로 지방에서 놀았어요. 지방에. 네. 지방에서 놀던 한강민이가 왜 2017년 이후부터 갑자기 중앙정부의 국회가, 그리고 서울에서, 북경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가면 다 한강민을 아련하려고 해요. 제가 아련이라고 안 합니다. 이 정도까지 됐을까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게 발달이 됐을까요? 이건 정황적 증거가 있었고, 저는 그것을 정확하게 제가 어떤 그 구체적인 자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는 확증만 가지고, 그 대신 정황적 증거만 가지고, 누가 누구를 만났고, 언제 뭘 만났고, 이런 걸 틀 그리고, 이런 걸 가지고, 그 뒤에 한방명이 또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뭘 받았습니까? 수교훈장, 흥인장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이가 줬어요. 2019년 2월 달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재인이가 왜 한방명한테 대한민국의 수교훈장, 흥인장 두 번째로 높은 이런 상을 줍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가 도대체. 근데 거기에 보면은 제가 그때 그 상을 받았을 때 아까 S라고 했던 그 정치 브로커 거기에 전화했어요. 전화해서 아니 도대체 왜 준 거야? 그랬더니 물론 농담이지만 당시에 그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난 잘하라고 줬어. 그러고 말더라고요. 잘하라고 줍니까 그 상을? 말 못할 뭐가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마침 우리 장재현 박사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그날 은평교회는 제가 못 갔어요. 그 전날 서울구치소는 제가 비 맞고 거기 가서 생방송도 하고 했지만 그날 못 갔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모시산 대사께서 그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도 오셨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오늘 특별히 그 얘기를 사회보다 이 얘기를 먼저 좀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시탄 대사가 갖고 있는 정보는 거의 정확할 거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그분이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여기 좌익발갱이들이 웬만하면 걸고 넘어져서 뭐 소송을 거느니 뭐니 하고 있는데, 그분이 더더군다나 미국 정부에서 대사까지 하신 분이 그런 근거 없이 그냥 하더라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증거에 대한 그 증거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모스탄 대사는 이 정황적 증거는 아마 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굴 뭐 했다고는 있지만 제가 지금 이미 작년에 월간조선 9월에 밝혔던 제가 그 직접 당사자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 돈을 받았으면 양경철이하고 저 미국 가서 골프 치고 놀고 있겠지, 그죠? 무한대잖아요, 무한대. 무한대 준다는데 그 수수료 얼마예요, 얼마예요? 안 그렇습니까? 네? 1%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이게? 저 여기 와, 안 와 있지, 여기. 네? 여기 그냥 여기 계획 다 그냥 밥 사주고 다 하고 해도 전 세계로 불러서 막 놀아도 되잖아요. 사람이 좀 털리면 안 되잖아요, 살면서. 그래도 공부깨나 한 놈이 더더군다나 거기에 25년 하고 대만 5년, 30년 한족 애들을 공부했다는 놈이 그렇게 나라 팔아먹고 민족 팔아먹어도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그래도 뼈대 있는 지방 광산긴가의 김씨입니다. 40이돼서. 네, 광산긴가입니다. 의로 조상님들한테 면목도 살려야 되고 우리 특히 애들한테 쪽팔린 밥을 나는 못 먹이겠다 이거 아닙니까?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우파는 항상 늦습니다. 괜찮아요. 네. 항상 늦어요. 근데 왜? 본질적인 문제를 항상 따지고 가기 때문에 우파의 약점이 OX로 따지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걸려서 문제지 실질적으로 OX 문제로 따지지 마시고 이걸 조금 더 넓혀서 복합적으로 보시고 국제적으로 보시면 문제들이 오히려 쉽게 풀립니다. 그리고 좌파들의 목적은 좌파들의 약점은 뭡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거야. 맨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다른 거 선전하다가 옛날 게 들통이 나. 그렇죠, 그죠? 들통이 나는데 그걸 들통이 나는데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거짓말을 감싸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다 알게 돼. 공산당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제 한팡민이라는 이름이 이미 전 세계로 알려졌기 때문에 한팡민이 여기 못 올까 이제. 한팡민이하고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요. 그 사진도 나와 있고 왜 이제 그런 관계가 됐냐면 우리가 박근혜 탄핵 당시에 제가 이제 TV 토론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가십거리로 얘기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포럼이나 이런 데 발표할 때가 보면 완전히 치는 거 술안주로. 그래서 그게 아니고 한 나라에 그래도 대통령까지 올릴 정도면 그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분명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다. 그렇게 가십거리로 그냥 뭐 스캔들이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럼 그걸 제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서울에 들락날락 많이 했습니다. 태극기 부대도 가보고 여기 광화문에도 엄청나게 사진도 찍고 가고 그리고 들어가면 바로 TV 나가서 설명해주고 뭐 이런 걸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기사에도 실리고 하니까 한팡민이가 그걸 공부해야죠. 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E 모식이나 아니면 S 모식이나 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제가 한국 국내 정세에 대해서 말도 통하고 통역 없이도 얘기할 수 있다 보니까 처음에 친해졌습니다. 그게 2015, 16, 17년, 16년까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뭐 작업을 일단 걸었던 건데 그걸 제가 이제 거절했고 그 뒤에도 한 서너 번 정도 작업이 또 있었어요. 그다 거절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K석이라고 있습니다. K석 인권 운동하는 한국계 미국인 국내에 왔을 때 그것을 부회장이 저한테 우체수로 K석의 한국 전화번호와 한국 사무실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람을 접촉해서 차은학교 수석이라는 말 절대로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접촉해서 인맥관계를 쌓아놔라. 그리고 적당한 시점이 됐을 때 자기들한테 소개해라. 여기 나와 있는 장충이라고 있습니다. 연대 차을연구센터의 공동 그 소장이고 센터장이고 이 친구는 전 직업이 뭐냐면 신화사 출신이에요. 신화사 평양특파원, 서울특파원. 그럼 신화사는 뭐 하는데 아시죠? 간첩이지 간첩. 걔가 있는데 왜 나한테 그런 걸 하느냐 그랬더니 걔가 가면 안 되고 김 박사 좀 가서 해라. 당연히 제가 거절하죠. 그 외에도 한국이 그 민주국가 정상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도 하고 여기서 한 적이 한국이 주최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도 누가 가서 참석하는지 누가 분 발표를 하는지 이 자료를 달라고 또 연락이 왔었습니다. 돈까지 주겠다고. 아니 제가 뭐 무한대도 내가 거절을 했는데 그 돈 받겠습니까? 야, 더 이상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말라. 저하고 이제 연락이 끊어지는데 그 뒤에 제가 작년에 그 발표를 한 거예요. 9월 후에 월간조선 9월 후에 김장수이가 이제 그 대선 자금 한팡민권을 터뜨린 거지. 그랬더니 중국의 위챗에 제가 이제 미디어 언론들만 모아놓은 위챗이 있고 제가 만든 위챗이 있고 한데
사흘학회의 회원들만 들어가는 유치원이 있어요. 그 방에서 제가 쫓겨났습니다. 9월 후에 그거 발표했다고 그 방의 방장이 쫓아내버렸어요. 자, 어찌됐든 한팡민에 대한 많은 조사가 지금 필요합니다. 이미 민명옥 의원이 페이스북에 최근에 올리고 있는 게 뭐냐면, 자, 한팡민이하고 만났던 놈들은 다 조사해라. 전수조사해라. 전수조사 해야 되죠, 그죠?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올려놓은 그 자료를 보면 이걸 다시 아마 오늘 계기로 해서 제가 제 TV에도 다시 그 표로 다시 제가 생방송, 그 녹화를 해서 표를 올려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방송 다시 한번 보시고 그 표에 보면 한국에는 안 나오는 얘기, 중국의 차알학회와 중국 언론에만 나왔던 한팡민을 만났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만났던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게 표로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표 하나하나에는 그 기사에 대한 링크를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작년 연말에 국정원에서 요구를 해서 제가 국정원에 리포트를 했어요. 근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내가 저희들하고 안 놀아요. 좌우간, 자, 이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이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가, 종교인, 언론인, 학자, 예, 기업인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노태우 아들도 가 있고, 웬만한 사람들이 그 이름에 그 표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왜? 중국 언론에 나온 것만 그렇습니다. 한국 언론에 나온 건 지금 한평내가 한번 쳐보세요, 내부에. 그냥 수두룩돼요. 아까 오기 전에 한번 쳐보니까 뭐 제 거도 나오지만 쭉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더더군다나 중국에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한테 들어와 있냐면, 이건 충격적인 얘기인데 2023년 12월 달에 박상천이라고 있어요. 박상천. 누구냐?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입니다. 처장인 어느 등급이냐면 차관급입니다, 여러분. 근데 국회 입법조사처 처장이 대표단을 이끌고 한팡민을 만나러 북경을 갑니다. 다른 사람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한팡민 만나러 간 거예요. 만나고 뭔 얘기를 했는지 왔다 갔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2024년 6월 달에 국회 안에 한중동행이라고 하는 사단법인 설립이 됩니다. 거기에 공동대표가 중국에는 누구? 한팡민이. 그 다음에 한국은 나라섬 대표가 이 모십인가 지금 이름 까먹었는데, 이 두 사람이 되고, 이걸 주선한 사람이 국회의원들입니다. 당연히 더불당 사람들이 많죠. 박정희를 비롯해서, 박정은 우한대학교의 그 박사 출신이거든요. 뭐 제대로 박사 논문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고, 좌우간 더불당의 박정희가 지금은 거의 실무 담당자로 한팡민하고 붙어서 다니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김진표, 지금은 국회의장인 우원식이, 그 외에도 많아요. 김태년이 등등. 그것뿐만 아니야. 국힘당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자, 한중 동행이 왜 한국과 중국이 동행을 해야 된다? 근데 동행하는 게 뭘로 동행합니까? 정치로 동행합니까? 그 왜 국회에다 세워야 되죠, 이걸? 밖에다 세워야 될 거 아니야, 민간에서. 민간이 대표라며. 근데 실제로 쟤는 차관급이잖아요, 당시에. 그러면 왜 여기다 세워야 됩니까? 이게 벌써 이상한 거고. 자, 그렇다면 그 안에 연관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한팡민하고 하여튼 사진이라도 한 번이라도 찍혔던 사람들은 전부 전수조사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정치개혁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들이 계략에 밀려서 저희가 이미 정권을 넘겨줬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스팔트에서 버티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더운 날씨에, 우리보다 지금 더 더운 날씨에 갇혀있고, 그 와중에도 이 선택의 고난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 바보입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는 그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정치의 과가 잘못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최종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는 것이, 그 목표 지점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알고 싶었던 그 부정선거에 대한,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얼마나 많이 들어와서 우리 민족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까지 얼마나 갉아먹는지, 이걸 더 이상 내가 대통령직을 버리더라도 이걸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물론 그냥 넘어가면은 잘 넘어가면 돼요, 그냥.
그리고 다른 방식을 찾아도 남이 하겠지 하고 넘겨도 되겠지만 선택했습니다. 어쨌든 그 의지는 우리가 대단히 존중을 해줘야 되고, 자 이제 우리의 운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두 개가 생겼는데, 하나는 바로 무스탄 대사를 포함한 미국 정계 지식인들 또 언론인들도 일부 돌고 있고, 그래서 미국입니다. 또 하나는 어디냐, 자중지단을 일으키고 있는 CCP 내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자주 안 나오는 이유 아시죠? 제가 연구소에 매월 월세 그냥 주면서 있다가 지금 이제 계속 6월달부터 하루에 10시간에서 12시간 이상 연구실에 틀어박혀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시진핑 연구하고 있잖아요. 얘네들 권력이 이상하대. 짱여샤 군권을 뭐 다 탈취했대. 마누라인 포스트 레이디 독립위안이 바람이 났대. 그런 루머가 막 돌아가는데 그걸 제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가 정리한 게 있습니다만, 이미 이 사람들은요 정파전쟁을 넘어가서 노선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국 공산당 지금 100년 역사 중에서 건국 이후에 한 70여 년만 따진다 하더라도 얘네들 3가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념 전쟁이고, 두 번째는 노선전쟁이고, 세 번째가 정파전쟁입니다. 이 정파전쟁에서 시진핑 13년 동안 공청당과 그리고 상하이방을 때려잡았습니다. 신전을 리커창을 암살하기까지 했고요. 이게 시진핑이 한 짓이죠.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모사군 통일전선 공작을 뒤에서 지휘하는 왕훈잉이 있습니다. 왕훈잉 밑에 한국을 공작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한팡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스토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진핑 파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흔들리고 있다. 제가 노선전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얘네들은 13년 동안 강경 노선으로만 왔습니다. 강대강으로. 미국하고도 패권전쟁 붙었고, 그 뒤에 국제전세 외교 이런 거 붙었고, 1대1로 외교, 채무전쟁, 채무외교 이런 걸 했습니다. 자, 이 순간에서 더 이상 이제 참지 못하는, 시진핑한테 더 이상 맡겨둘 수는 없다 라고 나서는 공청당 쪽에 후지타오, 원자보 전 총리, 이런 사람들, 이런 온건파들이 슬슬 이제 들고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짱여샤는 군부 출신인데 물론 강경파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노선 쪽에서는 시진핑과의 대립관계가, 첫째는 이미 2023년부터 24년까지 짱여샤의 동지였고 수하였던 이 국방부 장관 둘을 다 시진핑이 부패로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정치에서 숙청을 할 때 어떤 얘기가 하냐면 주변 가지치기부터 들어갑니다. 그리고 본질을 타격하게 되는데, 바로 그걸 딱 보니까 짱여샤가 가만히 있다 보면 자기가 당하겠거든. 그래서 7월달, 작년 7월달부터 7월달서부터 뒤집기 시작합니다. 3중전에서 뒤집었죠. 그때 마침 시진핑이 한번 몸이 좀 아파 있었어요. 약간 은근슬 나왔을 그때인데, 그때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мя오하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군부 내 시진핑 파들을 하나씩 제거해서 2024년 7월부터 지금까지 근 한 1년 가까이 시진핑이 군부에 심어놨었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지금 대가리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그 산동방이라고 있는데, 포스트 레이디, 독립위안이 산동성 출신이거든요. 산동성 출신에 지금 아직은 붙어있는 동준이라고 하는 해군 참모총장에다가 지금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이 사람도 독립위안이 올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지금 거의 한 몇 주째 지금 공식성상이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짱여샤한테 잡혀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립위안의 산동방이나 시진핑의 시절인 파들이 군부에서 이미 밀려난 건 확실시한 것 같고, 그렇다면 8월 초에 매년 열리게 되는 제가 그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말씀드릴 때는 여름 하계 국정 워크숍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대화 회의입니다. 내단위원 회의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 원로들까지 같이 모이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등소평 당시에도 모택동 당시에도 대학 증인이나 문화대혁명 혹은 남승강화 혹은 도광장에 뭐 이런 시장 개방, 개혁 개방을 여기서 결정했습니다. 여름 하계 원로들이 모인 국정 워크숍이죠. 지금 8월 초에 합니다. 올해 7월 말 8월 초인데 이번에도 8월 초에 아마 할 것 같아요. 한 10일에서 14일 정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마 노선 전쟁의 결말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8월 말 정도에 예측하기로는 중국에서 세 번째 가장 권위가 있는 조직인 중공 중앙위원회 20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 제4차 회의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4중전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전에 웨이다이버 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을 승인해 나가는, 왜냐하면 공산주의지만 여기도 또 형식주의거든요. 뭔가 파견이든 뭐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건 8월달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만약에 시진핑이 물러나게 되고 쫓겨나고 혹은 일부 국가지석식만 가지고 연성 착륙을 통해서 그냥 나머지 총석이나 군사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사람한테 밀려서 온건 카드를 오게 된다면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선거 개입이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우리 외세에 대한 지금 현재 하나는 미국에서 오는 우리의 그 우방이 있고 하나는 자중질환으로 인해서 그 부분에서 우리한테 변수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짜 정부, 가짜 국회의원, 가짜 이 집단들은 조만간 된소리가 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한판민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숨김없이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 중에서 더 이상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누구 이제 드러났죠? 한판민과 사진 찍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에서 의혹을 계속해서 저 혼자 다 할 수 없으니 그 의혹을 다시 한번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길어졌지만 어쨌든 이 정도로 일단 대충 궁금한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이어서 우리 차광석 배우님 준비해 주시고요. 예. 나오셔가지고 작년에 그 차광석 배우하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저쪽 자리인데 저쪽 자리에서 같이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반가워서 반갑습니다. 예. 더 핸섬해졌네.